집에 집을 위한 집에 의한 대한민국 집코노미의 모든 것 손바닥 들여다보듯 환하게 부동산을 들여다보는 손바닥 부동산 코너입니다.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화상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집값이 지금 몇 주째 떨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매주 역대급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된다는데 대상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앵커께서 생생경제를 진행하면서 거의 뭐 집값이 오른다라는 얘기보다는 떨어진다는 얘기를 더 계속 들으신 것 같은데 네, 한 번도 또 못했어요. 집값이 오른다는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집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종부세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그 부자들 세금이라고 느끼잖아요. 네. 근데 대상자가 100만이 넘었다라는 게 그게 좀 충격적으로 뭐 제 입장에서는 그 전부터 이 생생경제랑 함께 하면서 조금 충격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게 종부세라는 게 우선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체 종부세 고지 대상이 올해는 한 1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우리 사회자께서 질문을 하셨던 100만하고도 20만이 넘는 그 수치이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좀 받아들일 것 같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도 이제 4조 원 정도 주택 가격 고점이 찍은 작년하고도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세금도 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이 받아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가는 뭐 복지라든지 뭐 사회 기반 시설이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마음들도 상당히 조금 좀 기분이 좀 언짢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라든지 뭐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불만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보통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종부세 대상자가 아니었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고지된 인원의 한 22만 명 정도가 종부세 대상자가 됐고요. 이게 네. 2017년 5년 전에 비교를 했을 때 그때는 한 3만 6천 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 대비했을 때 6배가 넘는 규모고요. 또 이런 세액 자체도 2017년에는 151억 정도가 됐었는데 올해는 약 추산된 거는 한 2,400억 정도 증가가 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 어. 이런 뭐 인원이라든지 대상자, 그다음에 1주택자, 그다음에 뭐 종부 세액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증가하다 보니까 이 증가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 안 내던 사람들의 불만이라든지 뭐 공분 같은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뭐 좀 시끄러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음. 됩니다. 근데 종부세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우선 지금은 집값이 우리 앵커께서도 그 진행하시면서 급락기에 접어들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뭐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세금을 내다 보니까 조세에 대한 저항들이 음.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을 여론조사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한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상대로 조사를 했었는데 네. 뭐 종부세에 대한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공감을 한다라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글쎄요, 뭐 투기에 대한 목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 계속 내야 되는 거냐. 그다음 음. 과도한 세가 발생을 하면서 뭐 재산권에 대한 침해도 있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복지가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사회의 뭐 기반 시설이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세금만 내면서 또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았던 가격들로 주택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는 정부의 책임 아니냐. 음. 어떤 정부가 시장에 너무 개입을 하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상황인데 세금은 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조세에 대한 저항들이 있고 또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역시나 뭐 수용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최고가 주택도 아니고 나는 여기서 오래 살았는데 종부세가 과연 이게 음. 진짜 부자들을 위한 세금이냐, 도입을 한 게 어떤 취지에 걸맞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120만 명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그런 세금으로 전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종부세는 이렇게나 많이 내야 하느냐 해서 조세 저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 네. 근데 정부가 고지서를 발송하긴 하는데 이게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뭐 아무래도 지금 공시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종부세를 매기다 보니까 음. 공시가격은 이제 올해 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한 17% 이상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계속 또 소유자에 대해서 금액이나 뭐 공제 금액 이런 것들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또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인별과세다 보니까 공동 명의로 했을 때 주택을 소유를 했느냐 각자에 대한 거냐 또 그런 각자에 대해서 공제되는 금액인데 음. 주택 가격은 또 올라가 버리니까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종부세가 나오면은 연령이 또 몇 년 동안 그 연령들이 나이들이 또 드실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럼 연령에 따라서 60세 이상은 20%, 65세 아. 이상은 30%, 또 네. 70세 이상은 40% 정도 되다 보니까 이런 연령에 따라서 공제되는 혜택도 달려지고 또 어. 보유 기간도 5년은 20%, 10년은 40%, 15년은 50%. 그러니까 본인에 맞는 보유 기간도 선택을 하게 되고 음. 연령에 맞춰서 또는 단독 면의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어떤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세금의 변화에 따라서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어. 보니까 기존에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안 했던 사람들인데 납부 기간이 점점 다가오고 고지서가 이제 발송이 되고 나서부터는 아까 120만 명의 종부세를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고려하지도 않았던 이런 혜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는 음. 상황으로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또 공유하는 형태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뭐 당분간은 지금 뭐 역대급으로 아마 그 반발에 가까운 그런 생각들이라든지 뭐 민원 같은 게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9월에 종부세 부과되는 불복 심판 청구가 한 4천 건 정도에 육박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어. 된다라면은 네. 나는 이거 종부세 못 낸다, 이거 음. 불복이다 하는 그런 것들이 글쎄요, 뭐 작년에는 한 284건에 대비했을 때 13배라고 하니까 그 이상으로도 조금 어떤 창구가 좀 시끄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120만 명에 달하는 분들, 종부세 이번에 내야 하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절세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좀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라든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2주택을 소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주택수에 포함이 됐는지 제외되는지 항상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때로는 오피스텔이 영업용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상업용으로 활용하면은 그런 것들은 주택수가 안 되거든요. 음. 그리고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하고 있을 때는 과연 공동 명의가 좋은지 1주택자가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선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1억이 공제가 되는 것들이 있고 6억이 공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한 수라든지 보유 지역이라든지 세율이라든지 세액 부담에 대한 한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음. 혹시 뭐 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전화로 정리하는 것도 저도 뭐 조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네. 있어서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세무 상담을 적극적으로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네. 뭐 일정한 그 내용들은 뭐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곳들에 좀 문의를 해가면서 실수가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음. 이 세금이라는 게 뭐 몇 번 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돈을 내고 나면 다시 받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몇 번 정도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조세 전문가들을 좀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종부세 기준이 되는 이 공시가격과 관련해서 정부가 현실화율을 낮추겠다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그 현실화율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많은 부담들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관련 그 연구 용역을 받은 조세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수정 권고안을 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너무 빠르게 되면은 지금처럼 종부세에 해당되는 분들이 더 많이 증가를 하게 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종부세라는 게 사실 주택 가격이 이렇게 빠르게 하락할 때 같은 경우는 일정한 갭을 갖고 있어줘야지 완충 역할도 할 수 있는 건데 음. 지금처럼 현실화율의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이루어진다라면 주택 가격은 빠지는데 음. 뭐 현실화율은 높아지게 된다라면은 집값은 떨어졌는데 세금 내는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그래서 공시가 역전이라고 하는 거 맞나요? 그렇죠. 예. 어. 그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지금 그런 상황들도 몇몇 단지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시가 나오고 있는 역전이 예.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곳들이 있군요. 그렇죠. 예. 지금 상당히 많은 지역들을 언론 보도를 접하다 보면은 네. 집값 대비했을 때 뭐 공시 가격 같은 경우가 더 높은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음. 이거 돈 내고 나면은 내후년이나 뭐 또 내년에 또 가격이 더 빠지게 된다라면은 음. 아니 나는 집을 갖고 있었는데 세금 냈는데 집값은 더 떨어졌네. 난 종부세 대상자가 아닌데 돈을 내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했네. 이렇게 된다라면은 네. 어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운영하는 이 종부세의 좋은 취지도 있겠지만 글쎄요 뭐 신뢰를 잃는 그런 세금으로 전락을 하면서 점점 더 이게 종부세가 과연 있어야 되는가 뭐 재산세에 대해서 통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나오는데 네. 그런 것에 더 힘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현재 그 현실화율에 대한 목표를 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점진적으로 2021년도에 70.2면은 2022년에 71.5, 뭐 72.7, 뭐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뭐 평균 71.5로 유지하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음. 아파트의 실거래가 같은 경우도 1개월 사이에 지금 뭐 거의 2% 가까이 계속적으로 역대급으로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고 또 네. 1월부터 9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 이상 하락하다 보니까 이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실화율 목표치를 아까 완충작용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이런 것도 90%에서 한 80% 정도로 하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음. 목표 달성 기간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은 2030년이 아니라 35년,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35년이 아니라 40년까지 천천히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굉장히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 빼고는 보편적인 그 상식과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근 여론조사를 했던 곳 안에서도 뭐 완화라든지 어떤 속도 조절에 필요한 다라는 그런 언급들이 네.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들이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은 계속 떨어지는데 그보다 더 비싼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좀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공시 가격을 낮추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음. 지금 아파트값 하락세 뭐 계속 우리가 뭐 몇 주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매주 역대급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 점점 더 얼어붙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집값이 계속 빠지고 있고요. 아무리 어떤 규제를 완화를 한다라고 해도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음. 거는 뭐 금융에 대한 규제도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도 있긴 하지만 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주택 가격에 대한 고점 인식이 있고 본인의 소득을 대비했을 때 부담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을 넘어섰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외적으로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물가는 인상되고 네.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주택 가격을 수요자들이 상당 부분 이탈을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음. 어떤 규제가 있어도 단기간 반등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은행에서 우리 퀴즈에서도 나온 것처럼 한국은행에서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분간 반등하기에는 시간이 상당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부가 이런저런 규제를 계속 푸는데도 거래 절벽은 좀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래 절벽을 완화하는 데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손바닥 부동산 코너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